뭘 말을 해. 집값 5억이랑 혼수가 4천인데 그게 어떻게 반반 결혼이야. 나는 이해가 가. 왜 애새끼를 맡기고 지는 싸돌아다녀. 미친년이지 그게. 그거는 맞아.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그거 힘들다고 시누이를 못 오게 만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냥 나쁜 년 돼도 돼요. 그 신우년부터 네, 쳐내세요. 남편 조종해서. 네. 열받은 여인네. 줄 섰지.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까요? 친구 부부랑 같이 살자는 남편.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이야. 네. 남편이 자기 친구 부부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저 상담받고 싶어서 뭐라고요? 상담받고 싶어서 라방 알림받고 들어오셨어요. 상담을 받는다고요? 저한테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다고요? 제 카톡을 어떻게 하셨죠? 그러셔서 제 카톡 아이디를 보셨구나. 제가 카톡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그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상담도 재밌겠다, 근데. 나 이거 되게 당황스럽네. 처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 들어오신 그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머루님. 제가 잘할 수 있다고요? 상담을요? 그럼 나 설정 좀 하자. 이거 하라고? 진짜?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면 나 설정 좀 해볼게. 잠깐만. 이거를 내리자.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냐? 익숙한 게 아니라서 좀 내가 잘 모르는데 설정 잘 하고. 이거 되죠? 잠깐만. 네, 그거 되네요. 일신사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방송 잘 보고 있는 구독자인데 일신사님 영상 클로징 멘트를 보면서 저는 떠올리지 못하는 일신사님의 생각이 담긴 멘트를 들으면서 감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고민 상담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예요. 워킹맘이에요. 시어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 가끔 큰 병원 가실 일이 있어서 오시곤 해요. 오시면 저희 집에서 최소 2박에서 3박을 하고 가세요. 남편이 장남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정말 기분 나쁜 잔소리를 하고 가세요. 너무 화가 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해결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얼마든지. 네, 그러면은 병원에 예약일 하루 전에 오시고 네, 오후 진료일 때도 당일날 안 오시고 네. 그런다고? 그러면은 쓰니님은 5끼를 준비하신다? 그쵸. 그러면은 밥을 잘 차려드려도 맛있다 수고했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신다. 네. 잔소리 할 거리부터 찾는 시어머니구나. 네. 검사하듯이. 아들 집에 왔으면 병원 때문에 와서 신세지고 가는 거잖아. 아무리 아들이어도 그냥 잘 계시다 가시면 되지. 왜 냉장고부터 열고 왜 잔소리를 할 거리를 찾아. 전에 생선에 찌개랑 5가지 반찬 차렸는데 비웃듯이 나는 이 생선은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 투정까지 하시고 오셔서 이것저것 다 하시네. 검사할 거 잔소리할 거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뻔하죠. 와서 며느리를 그냥 잡돌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괜히. 그리고 남편 와이셔츠랑 속옷 깨끗한지 검사까지. 그러면 장롱까지 뒤진다는 얘기예요? 장롱까지? 그거는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데. 병원 가실 일이 그러면은 1년에 6번 정도 되신다고요? 1년에 6번 정도면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들 뭐 많다고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더 대박인 건 꼭 생신 전날에 오세요? 어머니 생신 전날에 어머님이 오시면 저는 난리가 나요. 3박 4일 동안 청소하고 장보고. 요즘도 근데 이런 시어머니가 계신가? 네. 하여튼 어머님이 오시면 생신 선물 드리면 이건 안 쓰니까 신호 준다고 하고요. 신호도 있어. 이렇게 눈물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 갑자기 상담 요청을 하시더니 쌍뻑큐를 날리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농담이고요. 신우는 근처 사는데 어머니 모시면 애들 데리고 와서 비벼대요? 네.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농담 안 할게요. 신우가 애 둘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애 맡기고 자기 볼 일 가러 네? 아니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자기 엄마 보러 와가지고는 애 맡기고 자기 볼 일 보러 가는 거는 뭐죠? 어머님은 신우 집에선 안 주무세요. 딸 집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치? 아들 집 놔두고 왜 딸 집에 가냐고?
근데 실상 편한 거는 딸 집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리고 신우는 병원 모시고 간 적도 없고요. 저도 일하는데 저는 어머님 맞이하느라 애들은 방치되기도 해요. 아니, KBR님, 골고루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하냐고. 이게 편하냐, 저게 편하냐, 이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했고, 좀 나이가 있는 딸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뭐 하루 이틀, 이틀 3일, 2박 3일, 3박 4일, 병원 문제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는 게 차라리 난가. 그리고 애 아빠는 계속 연차 내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병원은 남편분이 모시고 가는 거야? 제 질문에 하나만 답해 주세요. 신우이는 일해요, 안 해요? 신우는 집 근처에 살고. 그러니까 신우 일하냐고. 그게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꼭 기분 안 좋게 가시는 게, 이게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가시는 거야. 이거는 그 요청자님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요청자님한테 감정풀이 하고 가신 거니까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가셨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은 그 며느리만 남은 거지. 아이고, 며느님이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딸 집이 안 편해요. 아들도 봐야 되고 며느리 군기도. 아, 이런 시어머니가 머루님 그럴 수 있겠네. 아들도 봐야 되고 며느리 군기도 잡아야 되고. 네. 그럴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머루님, 내가 한 말이랑 좀 비슷한 얘기 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군기 잡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네, 아들도 보고, 아들이랑 병원도 마실 다녀오듯이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기분 안 좋은 말 확 던져버리고 가시고. 아, 일은 해요. 아, 며느리는 순하니까 아들 집이 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딸은 까랑까랑하고 엄마한테 뭐 잔소리도 하고 팩폭도 하고 막 이러는데 며느리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신우는 좀 얄밉네. 아니,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지내는 거는 뭐 2박 3일, 하루 이틀, 2박 3일, 3박 4일 주무시고 가시는 거는 아들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도 병원은 딸이 모시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꼭 아들만 연차를 내야 되는 건가? 제가 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나도 궁금하다.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적극적이 됐냐? 아유, 나왔다. 그년이. 네.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연자 들어가는 말 참, 예전에는 참 정감 어린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외삼촌 같은 사람이 조카 딸 만나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넌 연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아, 우리 집에 밤만 오셨으면은 한다고. 아, 6번 중 3번 오시고 잔소리도 줄이고. 아,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지 뭘. 왜 잔소리를 해. 아들 집에 와서 얻어맞고 가고 대접받고 가면서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많이 안 심하고를 떠나서 이 요청자님이 듣기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왔다 가시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은 시어머니가 너무한 건 맞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있다 가실 거 왜 오시는지 숙소 잡아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아, 이거를 물어보시네. 네. 요청자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남편은, 그러니까 요청자님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해보셨는지, 그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뭐 그걸 공감을 하는지, 중재는 어떤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이거는. 복장 지적에 머리 스타일까지 지적을 하신다고? 요즘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옛날 분이시라고? 아, 남편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아, 그러면 뭐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아, 아유, 배려심이 있으시네. 남편 위해서. 근데 이거는 말을 안 하면 나 혼자만 그냥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 그 사연 읽어보면은, 네이트판이든 옛날 미즈넷이든 거기 댓글에 보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말을 하라고. 왜 기분 안 좋은데 말을 안 하고 혼자 꿍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글 싸지르고 그러냐고 이제 들으면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능력 유무를 떠나서 요청자님도 같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집안일은 어쨌든 요청자님이 집안일은 거의 다 하시고, 시어머니 오셨을 때
살림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살림을 전담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하면 싸움이나, 그러면은 이거는 남편이 잘못이다. 말하면 싸움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남편이 보나마나 저 인간은 시어머니 편이다. 이런 결론이 그냥 눈치껏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죠. 수고비는 줘. 귀엽네. 그래요. 그거에 기분이 살짝 풀려요. 수고비를 주면 남편이 수고했다고도 해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뭐라고 남편한테 풀기도 조금 애매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능력이 좀 있어서 많이 돈을 좀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치료 중에 최고는 금융치료라고. 돈을 왕창 벌어오면 남편이 괜히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네, 아이고. 그러네. 잘난 아들 둔 시어머니들 목소리가 크지. 신우는 운전도 못해서 대학병원 같이 못 간다고 못 받고. 자기가 동행하면 아무나 타는 택시 태울 수 없대요. 시어머니도 아들 차만 편하대요. 이런 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충 알겠어. 뭐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죠. 솔직히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시어머니가 뭐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영 끊어버리고 싶다. 뭐 시누이를 좀 패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솔직한 감정 상태가 어떠신 건가요? 요청자님께서. 같이 살자고 안 하는 것만. 네. 자기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기적으로 오고 싶을 때 올 테니까. 신우네 애들이 어려. 낙서하고 찍고 어지르고. 뭐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신우가 더 문제인 것 같다 이거는. 애들은 그러면서 큰다고 혼내지 말라고. 혼내지 말라고? 기죽이지 말라고? 기가 죽어야죠. 이상한 행동하고 세상에 안 맞는 부적응자 같은 행동을 어렸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은 기가 죽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예쁨 받을 짓, 이 사회에 적응 완료, 이런 행동 같은 거 하는 애들은 기를 살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가 죽어야 돼요. 기가 안 죽으면 그런 애들은 끝없이 그냥 세상에 기어올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이야. 타이르면서 키우라고 하면서 나는 가고 가요. 무조건 트집 잡고 자긴 아들 속옷까지 다려 입혔대요. 나도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반반 결혼했다는 거죠. 집도 그렇고, 집은 뭐 자가인지 전세인지, 혼수를 다 하셨고, 경기도시고, 그리고 혼수를 다 하셨고. 혼수도 그럼 반반 결혼이면 혼수도 반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고, 네? 집은 자가이고, 시아버지가 사주셨어요. 혼수를 4천 했는데 지인들에 비해 잘해간 편입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사주셨어. 근데 혼수를 4천 했어. 경기도권에 그런 아파트라고 하면은 가격이 꽤나 나갈 텐데, 그거를 시댁에서 사주셨는데 혼수가 4천 했는데 어떻게 반반 결혼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대형 평수야. 그러면 뭐 50평대 이상, 뭐 그 정도. 네, 한국은 남자가 옛날에 한국은 남자가 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남잔데 남자가 집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여자는 혼수하는 거고요.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되죠? 잠깐만. 결혼 전에 남편이랑 비슷하게 모았어요. 모아둔 돈은 비슷하게 있었고. 그럼 나 이것 좀 물어보자. 집값이 얼마예요? 집값이 얼마길래 그래? 집값은 5억. 5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 경기도권에 대형 평수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가 5억이고 그럼 15억짜리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거를 5억이라고 해. 4천만 원 혼수. 근데 그때 5억으로 샀지만 15억의 가치를 내가 니네한테 해줬다. 분양대금이 5억이라고만 해도 이거 10대 1인데? 10배가 넘는데? 이게 반반 결혼이라고? 집은 남편 명이고요. 그거는 오래 살다 보면은 요청자님이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이랑 뭐 한 20년을 살다가 이혼했어. 그럼 그거는 남편 명의가 됐고 뭐고 시부모님이 해줬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거는 재산 분할 반반 하는 거예요. 반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명의라고 말고 뭐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남편이 아유 그러셨구나. 매력녀신가 보다. 네. 아니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잠깐만요. 나 이거는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 반반 결혼이 아니에요. 일단 요청자님 남편이랑 결혼을 하실 때 반반 결혼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 혼수를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5억 집해온 남편이랑 혼수 4천한 나랑 이걸 반반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나 잠깐만 있어봐. 이게 반반 결혼이라고요?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집 받은 집이 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시달리는 집은 없더라고요. 자, 봐봐요. 요청자님 채팅 그만 치시고요. 집 받았으니 다 감수하고 아가리 닥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요청자님이 이게 반반 결혼이 아니라는 거에서부터 그거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뭘 상담을 해드려도 해요. 근데 이거를 반반 결혼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상담이 되질 않아요. 뭘 말을 해. 집값 5억이랑 혼수가 4천인데 그게 어떻게 반반 결혼이야. 모은 돈이 반반 있었다고 어떻게 그게 반반 결혼이야. 지금이라도 2억 5천을 친정에서 받아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춰주실래요 요청자님? 하느라고 하시는 거는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 스트레스 받을까봐 싸움만 될까봐 남편한테 불만이 있어도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삭히고 계시는 거는 그게 효부지 뭐. 그래요. 효부이신 거는 알겠어요. 그 혼수 4천을 했다는 게 럭셔리하게 했다고 했잖아. 경기도권 대형 평수에 들어갔는데 혼수 4천을 했어. 그거 많이 한 거 아니고요. 네, 머루님이 반반 결혼은 5억 중에 2억 5천 해야 반반 결혼. 그러니까 나도 이 생각이거든. 좀 이제 그만 쳐봐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반반 결혼은 아니고요. 시부모님이 뭐 집을 해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짜 어마어마한 매력적인 남편이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충분히 15억이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뭐 평수를 조금만 줄여갖고 오면은 뭐 서울로도 진출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편이 훨씬 많이 벌고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 요청자님도 어쨌든 일을 하니까 요청자님이 남편보다 뭐 10분의 1만 벌더라도 그거는 똑같이 일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요청자님. 만약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요청자님이랑 남편이랑 모은 돈이 비슷했어. 그래서 4천만 원씩 둘이 들고 있었다고 쳐. 그래가지고 뭐 10몇 년 전에 그때 그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가를 샀다. 영끌을 해가지고 샀다. 5억짜리 집을. 그렇게 해서 그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갔어.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랑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거를 이자만 계속 갚고 있다가 보면은 그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원금은 언제 갚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조금씩 또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이거 돈에 대한 압박감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사람. 친구 중에서도 그 대출이자 나가는 날만 되면 되게 예민해지는 친구가 있어요. 와이프가 돈 관리 안 하고 걔가 돈 관리를 다 하고 이제 생활비를 주고 그러고 사는데 근데 걔 진짜 그 대출이자 나가는 그때가 되면은 미쳐버리거든요. 걔. 아니 돈이 없는 건 아니야. 모자른 건 아니야. 걔도 능력이 뭐 안 좋은 친구는 아니라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형제님 부부가 그런 스트레스를 시부모님 덕분에 한 뭐 10년 넘게 안 받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진짜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안 받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 스트레스를 매달 받을 그 스트레스를. 그거보다도 물론 집을 해주셨으면 해주신 거지. 오셔가지고 잔소리나 해대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이것저것 트집 잡을 생각만 하고 그리고 가는 날까지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가고 그러면은 열이 받는 건 맞죠. 그거는 시어머니 잘못이 맞는데 이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요청자님께서 집을 해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제가 느낀 이유가 자꾸 반반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반반 결혼이 아니에요. 남편이 집을 해왔으니까 그거에다가 대고는 시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시동생도 있고 신우도 있다며. 그러면은 부모님 재산은 장남이라고 해서 몰빵 치는 게 아니야. 시부모님이 야 나는 작은 아들이 예쁘거든? 작은 아들이 좋아서 나는 몰빵으로 작은 아들한테 줘버릴게 하면은 요청자님 할 말 없는 거 아시죠? 나는 아들들보다 딸이 예뻐. 딸이 나한테 잘하지는 못했지만 잘한 자식한테 뭐 주는 것도 좋지만 난 그냥 딸이 이뻐서 딸한테 줄래. 그것도 시어머니 시부모님 판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터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결혼할 때 요청자님한테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어쨌든 장남이라서 아들한테 아들 명의로 해준 거기는 하지만 집을 해줌으로써 혜택을 본 거는 부부가 같이 받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능력자고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든 뭐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 간에 그 집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랑 형제님이랑 모은 돈이 비슷했다며. 그러면 그 당시에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월급이 점점 오른 거거나 뭐 그랬겠지. 이게 반반 결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요청자님? 아니, 그니까 남편 직장에서 저금리로, 알어. 저금리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가매매에 대한 부담은 덜한 거는 덜한데 해줬을 때 이자 안 붙고 원금 안 갚아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덕 선생님 같은 게 아니라 아니 상식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있어 없어? 더 있어 없어? 집만 받고 땡이야? 아니면 더 있어? 수많은 사이다 사연을 들었는데 건강검진 때 스트레스 수치가 치매 노인 만큼 그게 다 시댁. 그렇지, 맞아. 시댁이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그게 늘 마음의 부담이면 그 사람들 탓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요청자님 시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받은 거고 받을 거가 더 있다 없다 그런 거는 그냥 안 따질게. 양쪽이 똑같다고 하니까 어쨌든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15억이잖아, 지금 돈으로. 그리고 요청자님은 혼수하셨고, 뭐, 그거는 맞아. 근데 그거는 반반 결혼이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청자님한테 제가, 야, 그러니까 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청자님,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 그래서 요청자님한테 제가 만약에 내 사촌 여동생이거나 내 여동생이거나 조카나 뭐 이러면은 야 너는 시부모님한테 집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그냥 기분 좋게 이해해 줘라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알아. 내 여동생이나 조카였으면 내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거는 잘못된 말이지 물론. 근데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시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시누이가 와서 그딴 식으로 막 진짜 연자 욕 들어가는 거, 요청자님이 연자 욕 들어가게 시누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 애새끼를 맡기고 지는 싸돌아다녀. 미친년이지 그게. 그거는 맞아. 일단 시어머니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청자님도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청자님이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같은 상황에서 집 받은 다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안 사는데 그거는 요청자님이 등신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쪽은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랑 다른 거야. 친구 시어머니랑은 내 시어머니랑 다른 거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요. 시누이를 못 오는 그거부터 먼저 만드세요. 그거는 안 와야 돼. 남편이랑 그거를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너무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게 힘든 거는 아닌데, 이게 기분상의 문제가 있잖아, 여보. 그러면서 남편을 잘 구슬려가지고, 시누이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해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진상 시누이가, 그 개념 없는 시누이가, 그 남편 오빠라고 말을 듣진 않겠지. 나는 시누이가 와서 같이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같이 수발을 들 거 있으면 들고, 그리고 시어머니 그 병원 가실 때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같이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고, 당신도 고생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잘 구슬려 봐요. 시누이가 그거 갖고 까랑까랑하게 대들고 뭐 덤비고 뭐
내가 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어머니 오셨을 때 못 오게 해버려요. 그냥 시어머니가 신우가 보고 싶고 외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신우 집에 가서 볼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하다고 뭐 니네 집에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그거 힘들다고 시누이를 못 오게 만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냥 나쁜 년 돼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을 하세요. 남편이 설득이 안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고맙다고 하고, 야 여보 엄마 왔다 갔으니까 보너스 그러면서 돈 주는 남편, 그 정도면은 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우리 집에서 식재료 가져가기, 그러니까 신우부터 못 오게 해요. 신우가 일단은, 신우이가 옆에 있으면 시어머니의 마음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신우이란 말이야. 신우이는 한패야. 시어머니랑 동반자야. 마음적으로. 며느리는 그 약간 좀 적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요. 신우이부터 아웃 시켜버리고요. 평소에는 그냥 신우이랑 친분은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시어머니 오셨을 때만큼은 와서 일하든지, 너도 같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오지 말든지, 와서 나한테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길 거면 오지 말든지, 남편을 조금 구슬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아유, 별 말씀을요. 제 생활, 상황에 집중해 주셔서.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착하신 분 같은데, 약간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네. 집값 5억에,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집값 5억에 혼수사천은 그건 반반결혼 아니야. 근데 이게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야, 솔직히. 반반결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건 아니야. 반반결혼이든 시어머니가 집을 해줬다고 쳐도,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자님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착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청자님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는 거지. 내가 나중에 시부모님한테도 이제 받을 게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밉보이면, 아웃돼 버리면 그 재산 어디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것도 좀 따져보세요. 그건 맞아. 시부모님이 진짜 어떤 분들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요.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따질 게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힘은 돈에서 나와요. 말빨도 돈에서 나오고, 뭐 돈이 100억이 중요하겠어,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내 수명이 주는데, 그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요. 일단 남편분이랑 잘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 처음에는 남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자꾸 대화를 시도를 하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니님도 착하신 분이고, 남편분도 어느 정도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아유, 1시간이 넘게 그냥 제가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상담 요청이 와서 깜짝 놀랐어. 네. 네. 이 채널, 네,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진짜. 그 신혼년부터, 네, 쳐내세요. 남편 조종해서. 네. 열받은 여인네. 줄 섰지. 모르긴 몰라도 찾아보면 장서 갈등 때문에 열받은 남정네들도 많아. 네. 근데 요청자님, 나중에 남편이랑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한테 후기 한번, 네, 보내주세요. 여기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제가 요 영상 올려놓고 상단 댓글에다가 제 카톡 아이디를 거기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같이 좀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지혜가 좀 모이면, 네, 좋지 않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